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소트인데 이제 코번트리. 자, 소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드 1명 결장. 그리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또 미드필드 1명, 또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팀 내 핵심 코어인 이제 아산테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산테의 좀 결장은 굉장히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 네, 요 점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페이스를 확 끌어올렸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4연승 중으로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우스햄튼의 그런 홈 득점력만 좀 봤을 때는 지금 뭐 4경기 연속 좀 3골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홈에서의 좀 득점력은 굉장히 좀 물이 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홈 강점과 더불어 이제 홈에서의 좀 득점력도 이제 굉장히 좀 뛰어난, 그리고 좀 최근에 좀 소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노리치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한번 끊겼다. 요 정도 같이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스위치 상대로 대패를 좀 당하거나 아니면은 프레스턴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주춤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위인 이제 미드즈브로와는 승점 5점 차를 좀 유지한 채 여전히 좀 1위를 잘 지키고 있는 그저 코번트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뭐 이전에는 이제 뭐 미드즈 이제 2위 팀과는 거의 뭐 이제 10점 정도의 좀 차이가 냈을 정도로 여유로운 좀 1위 확보를 좀 했었는데, 최근 좀 주춤한 게 이제 큰 독이 되면서 어느덧 이제 5점 차까지 지금 이제 따라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코번트리 입장에서도 뭐 전혀 이제 1위를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소튼이나 코번트리 모두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이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두 팀의 그런 좀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좀 돋보일 만한 그런 좀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확실히 좀 소튼이나 뭐 코번트리 모두 이제 공격이 굉장히 좀 다채로우면서 이제 패턴 플레이에서 굉장히 능한 모습을 좀 이번 경기에서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소튼이 뭐 홈에서 좋은 득점력을 잘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좋은 득점력에 지금 밑받침이 좀 되는 게 지금 1선과 2선에서의 좀 좋은 기동성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코번트리의 수비진 역시 지금 발이 좀 빠르고,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지금 스피디한 공격에 좀 대응이 잘 된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소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되, 그래도 이제 지난 뭐 홈 경기들처럼 뭐 3골씩 이렇게 넣으면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보일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튼이 뭐 이제 홈에서 여전히 뭐 좋은 뭐 공격력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지난 뭐 홈 경기들처럼 이제 뭐 3골씩 계속해서 좀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기는 약간 좀 어려운 경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게다가 뿐만 아니라 지금 코번트리 상대로는 중원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소튼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홈에서 좀 주도권을 좀 지기도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코번트리의 그런 뭐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뭐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경기력이나 이제 운영 능력, 뭐 이제 중원 장력에 있어서는 코번트리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공격 퀄리티 또한 지금 뭐 소튼에 비해서는 뭐 코번트리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제 아무리 뭐 소튼이 좀 홈이라고 해도 지금 뭐 1위 뭐 코번트리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코번트리가 뭐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한다는 좀 방향으로 좀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코번트리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코번트리 프랜승 쪽을 보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첼시.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3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뭐 덴번 그리고 이제 리브라멘토 등 이제 주축 수비수들 좀 다수가 굉장히 좀 결장 중인 그런 좀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스테반 그리고 좀 델랍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유캐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플럼 상대로 2대1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좀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선수들을 좀 적절히 좀 잘 이제 좀 섞어서 좀 기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좀 주전들 관리를 좀 잘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 역시 이제 직전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3부 리그 팀인 뭐 카디프 시티 상대로 이제 3대1 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카이세도를 좀 제외하면은 뭐 거의 2군에 가까운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하면서 대부분 이제 주전들 관리를 좀 잘 해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뉴캐슬에 비해서는 그래도 첼시가 이제 훨씬 더 좀 주전 선수들을 좀 많이 좀 쉬게 좀 해줬기 때문에 뭐 비교적 뭐 관리가 더 잘 된 팀은 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직전 이제 카라바오컵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많은 4강전에 이제 진출했다고 하는 그좀 소식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초반부터 뭐 양 팀 다 이제 주도권 사수를 위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지만, 자, 그래도 이제 첼시가 서서히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유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중원에서 좀 밀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첼시의 좀 빌드업 차단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그래도 뭐 첼시가 뭐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통해서 더 다채로운 공격을 좀 보일 수가 있고, 유캐스 같은 경우에는 볼을 좀 탈취하면은 이제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좀 트랜지션 공격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유캐슬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뭐 덴번, 뭐 이제 리브라멘토 등 이제 후방에서의 좀 주축 선수들의 전력 누수가 지금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첼시에 비해서 수비가 이제 훨씬 더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첼시보다 이제 하루 덜 쉬고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좀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유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수비수들과 이제 키퍼까지 다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보다 더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그런 상태에서 좀 첼시 상대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빌드업을 좀 구사하기 또한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는 좀 뉴캐슬의 좀 수비가 어느 정도 더 크게 흔들려서 확실히 좀 이제 첼시한테 굉장히 좀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첼시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첼시 승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캐슬의 그렇죠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뭐 첼시의 좀 골이 어느 정도 터질 요소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역시 뭐 이제 홈에서의 좀 공격 전개는 워낙 좀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 대 썬더랜드 경기. 자,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양 팀 다 주축 선수를 좀 다수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한 라인업을 좀 기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는 원정에서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한 채 공격에서 힘을 못 쓰며 좀 패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웨스트햄전을 좀 기점으로 이제 공격 사이클이 좀 다소 떨어진 그런 좀 브라이턴이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상대로 최근에 원정에서 3대0 좀 대패를 당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리그 8위로 여전히 지금 승격 이후 좀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썬더랜드다. 요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브라이턴이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지만 최근에 좀 브라이턴의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아 공격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썬더랜드의 버티는 힘이 대체로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썬더랜드의 수비가 이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브라이턴의 뭐 공격 시도가 뭐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게 효율적인 득점 기회로 이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제 공격이 좀 안 풀려서 이제 무의미한 U자 빌드업 시도 또한 이제 브라이턴이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 굉장히 영향가 있는 좀 그런 기회를 좀 만들기는 좀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대려 뭐 역습이 좋은 그런 썬더랜드가 뭐 브라이턴의 좀 빌드업을 좀 끊어서 이제 볼을 좀 탈취해 이제 속공으로 좀 이어가 이제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좀 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썬더랜드가 뭐 그래도 브라이턴의 좀 공격을 잘 좀 이렇게 좀 막아낸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썬더랜드 쪽으로 이제 충분히 좀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공격 효율성에 있어서도 뭐 브라이턴보다는 이제 썬더랜드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이제 공격 시도는 브라이턴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공격 효율성에 있어서는 썬더랜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브라이턴의 그런 공격 사이클이 떨어진 점과 더불어 이제 페이스도 같이 좀 떨어진 상태고, 이제 이번 시즌 썬더랜드가 비교적 강팀들 상대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좀 많은 만큼 도깨비 기질을 좀 자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썬더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썬더랜드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네. 썬더랜드 이제 이프렌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래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울버햄튼 대 이제 브렌트포드.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자, 그리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특히 이제 팀 내 핵심 포워드인 이제 이고르 티아고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고르 티아고의 좀 결장은 브렌트포드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두 팀 다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미들즈브러 감독이었던 롭 에드워즈를 이제 11월에 좀 새로 좀 선임을 했지만 이제 롭 에드워즈 감독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패배하면서 지금 이제 극심한 좀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롭 에드워즈 체제로 좀 전환된 후 이제 울버햄튼이 총 5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뭐 5경기 전부 다 좀 패배 중으로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은 좀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압도적으로 뭐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기용한 맨시티 상대로 2대 0으로 좀 패배하며 이제 카라바오컵에서는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지금 원정 5연패를 좀 거두면서 지금 원정에서는 굉장히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지금 골 가운데도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울버햄튼의 최근 수비가 좀 불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고르 티아고를 포함해 이제 주축 포워드가 좀 결장 중인 그런 좀 브렌트포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정에서 3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일 만큼 브렌트포드의 그런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울버햄튼이 이제 평소보다는 더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울버햄튼의 뭐 수비가 좋아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기보다는 이제 브렌트포드의 그런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좀 반사 이익을 이제 울버햄튼 좀 수비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받지도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울버햄튼이 뭐 이번 경기에서는 뭐 평소보다는 더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일주일 가량 쉰 울버햄튼과 달리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카라바오컵에서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을 좀 기용하면서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이제 브렌트포드가 다소 좀 열세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브랜트포드가 좀 밀릴 수 있는 경기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최근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뭐 브랜트포드가 뭐 많이 앞서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고려해도 현재 좀 브랜트포드의 그런 원정 약세, 그리고 지금 이고르 티아고를 좀 포함해서 이제 포워드진에서의 큰 전력 누수, 그리고 이제 체력 이슈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울버햄튼이 그래도 긴 연패를 끊기에는 가장 좀 적합한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뭐 충분히 울버햄튼이 이제 긴 연패를 좀 끌을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울버햄튼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울버햄튼 프렌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요 경기는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울버햄튼 프렌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저 호펜하임. 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결장,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양팀 다 이제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에른 상대로 5대0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후에 4리 연승을 거두며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지금 2경기 연속 4골을 좀 기록하면서 득점력도 확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나름 다시 또 이제 득점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거주 슈투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돌문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지만 이후에 이제 함부르크 상대로 이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봤네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뭐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 양팀 다 현재 뭐 공격 흐름이나 전개가 좋고 그리고 득점계 창출이 좀 잘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종종 만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그래도 이제 호펜하임이 이제 최근에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비교적 득점력이 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으로 이제 공격이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원정에서는 좀 수비 라인이 깨져 이제 뒷공간 허용이 좀 잦은 편인 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런 좀 뒷공간 공략에 능한 거주 슈투트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호펜하임의 그런 경기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원정에서는 불안 요소가 좀 큰 편이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뒷공간 허용은 여전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호펜하임의 그런 좀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잦을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이제 지금 원정에서는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좀 호펜하임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의 차이도 어느 정도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2경기 연속 좀 4골을 좀 넣으면서 지금 공격 사이클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슈투트가 더욱 이제 기대가 크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호펜하임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가르트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슈투트가르트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투트 승에 이제 3.5 기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치오 대 이제 크레모네세.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아, 자카니, 그리고 이삭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주축 선수들 다수가 좀 결장 중이고, 게다가 이제 직전 이제 파르마전에서 이제 선수 2명이 좀 퇴장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전력 누수가 커진 그저 라치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파르마전에서는 선수 2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골을 넣으며 이제 승리를 거둬 이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파르마전에서는 이제 라치오가 극한의 열세인 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위닝 멘탈리티를 잘 좀 보여줬을 만큼 굉장히 좀 뭐 저력이 좀 돋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볼로냐 상대로 원정에서 이겼을 만큼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며 연승을 좀 이어갔지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하락세인 좀 토리노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흐름이 한 차례 좀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라치오의 주축 선수들 다수가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들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는 비교적 좀 적기 때문에 중원에서는 여전히 또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게다가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 편차가 큰 만큼 이제 홈에서의 좀 중원 장력이 좀 훨씬 더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선수들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라치오가 그래도 크레모네 상대로는 중원에서 우위를 좀 점하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조율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이 좀 날카로워서 이제 한 방 한 방이 좀 강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중원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크레모네스가 경기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려움이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원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또한 안정적이면서 이제 수비 리커버리 및 이제 라인 컨트롤에도 굉장히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크레모넷의 그런 좀 역습에도 잘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라치오가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잘 좀 운영하며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라치오의 지금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이제 홈에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매번 지금 홈에서 감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좀 홈에서의 좀 경기력도 좋은 거죠 라치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라치오가 그런 좀 홈 이점을 좀 잘 살려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들어 봤을 때는 라치오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아스날.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은디아이 그리고 뉴스버리올 그리고 개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주축 코어들 다수가 결장 중인 그건 좀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갈량이스 그리고 이제 모스케라 정도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최근에 뭐 노팅엄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그전에는 뉴캐슬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1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복이 이제 이번 시즌 내내 지금 홈에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에버튼의 그런 좀 홈에서의 좀 경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런 기복이 큰 만큼 굉장히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 이렇게 좀 꾸준한 경기로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뭐 불안정한 좀 경기로 좀 보이는 경우도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좀 기복도 좀 심한 그리고 현재 좀 에버튼이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생각 이상으로 좀 고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극장골을 좀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고, 이로 인해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게 좀 되었습니다. 자, 사실 근데 에버튼이 뭐 풀 전력이라고 해도 현재 뭐 아스날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그래도 밀렸을 텐데 현재는 지금 게예 그리고 이제 듀스버리 홀과 같이 주축 중원 전력들이 지금 다 좀 빠진 상태다 보니까 더더욱 좀 에버튼이 좀 중원에서의 힘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스날 상대로는 더더욱 좀 중원에서 좀 크게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중원에서는 더더욱 좀 이제 에버튼이
좀 힘을 좀 못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아스날이 좀 중앙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사카와 좀 에제를 좀 통한 좀 측면 전개 및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에버튼의 수비를 그래도 좀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중원뿐만 아니라 좀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지금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또한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지금 뭐 전력, 뭐 이제 뭐 경기력, 이제 뭐 흐름,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전부 다 뭐 아스날이 지금 우세한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의 지금 주축 코어들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으로 좀 전력 누수도 이제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원정이라고 해도 뭐 아스날이 뭐 그래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입스위치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자,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입스위치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언오번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이제 레스터시티. 확실히 뭐 이번 시즌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행보가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레스터에 비해서는 이제 체급이 이제 뭐 레벨이 좀 한 단계 좀 낮다고 보여지고, 게다가 이제 레스터의 좀 최근 그런 좀 성적이 좀 많이 좀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터지면서 이제 좋은 그런 좀 퍼포먼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레스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레스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그래 낫지 않나 싶어서 레스터 시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대 리버풀. 네, 물론 이제 리버풀이 다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좀 페이스가 좀 올리긴 했지만 뭐 여전히 좀 뭐 불안 요소는 있긴 해요. 네.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리버풀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토트넘이라고 보여지고, 뭐 특히 이제 직전 뭐 노팅엄전에서는 뭐 3대 0으로 좀 대패해서 당한 거에 이어 이제 경기력도 이제 굉장히 좀 최악의 그런 좀 경기를 좀 보였을 만큼 굉장히 좀 뭐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영향이 이번 경기까지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그런 요소들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리버풀이 좀 잡을 만한 경기지 않을까 싶어서 리버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승,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벤투스 대 이제 로마.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유벤투스의 햄무나 이제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로마가 이제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 무승부가 이제 단 한 번도 없긴 하지만, 뭐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좀 크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로마의 그 리그 첫 무승부 경기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서, 안 그러면 이제 유벤투스가 좀 이긴다고 해도 뭐 1점차 정도 좀 승을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햄무와 무 쪽으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